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54페이지에 있는 장기 차입금, 우리 비유동 부채의 몇 가지 중요한 개정 과목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장기 차입금은요, 우리가 FAT 1급 교재에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장기 차입금을 차입을 할 당시에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됩니다만은 나중에 갚을 때에는 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가 차변에 오고 대변에 현금 나가면서 상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기 차입금은 중간에 결산 때 만기가 1년 그러니까 상환 기간이 1년 이후가 이제 장기 차입금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장기 차입금이 상환 기간이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장기 차입금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유동 부채로 대체를 시켜 놓습니다. 그랬다가 갚기 때문에 상환할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상환되는 이런 분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흐름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 이게 결산 정리 분계로 이런 문제 가끔 나왔잖아요.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라라는 문제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비유동 부채에서는 임대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유동 부채에서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요,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둬야 돼요. 퇴직연금 제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해를 해 둬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퇴직금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기업의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한 지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기업은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기업은 부채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결산 때마다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우리 회사 퇴직금은 얼마가 필요한가 라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돼요.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우리 종업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얼마인가를 결산 때마다 계산을 해서 보충해 주는 분계를 해야 되죠. 그 보충해 주는 분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차변의 퇴직급여 보충하는 것만큼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죠. 퇴직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FAT 1급 교재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 방법, 보충법으로 설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의 회계 처리,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걸 살피기 전에 제가 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를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퇴직연금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은요, 불이백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이나 현금, 불입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보험회사라든가 이 금융회사하고 이제 거래란 말이에요. 우리 기업 간의 거래. 근데 종업원들에 대해서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불입하면서 비용 처리를 하버려요. 퇴직급여로.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정리할 때 퇴직급여 처리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그 추가 설정한 것만큼씩을 퇴직급여로 정리했다는 말이에요. 비용으로. 근데 확정기여형은 연금회사에다가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 설정을 안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이 연금회사를 통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결과하고 똑같아요. 예. 매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회사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겁니다. 회사는 불임해 주고 다른 권한이 없어요. 회사는 불임만 해주고 근로자가 연금회사하고 결정해가지고 알아서 그 자산을 근로자가 책임하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그 운영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거고 회사는 불입을 매년 불입한다. 약정에 의해서 불입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퇴직금을 미리미리 지급해주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법률이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강제로 의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자꾸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50인 이상이라든가 300인 이상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50인 이상 더 나아가서는 뭐 5인 이상 아니면 모든 기업의 사업자에게 다 적용하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퇴직연금 제도가 다 모든 기업이 다 적용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큰 기업들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은 자꾸 더 확장될 거고요. 이 확정급여형은 저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불이백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불이백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차변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그 불이백이 통장이 뭐가 됐든 간에
개정 과목을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돼요.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예, 현금으로 불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대변에 현금이 되죠.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예, 불이백을 비용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 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밑에다가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같이 표시해요. 아시겠습니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부채 계정에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란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5억이고 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4억이다 그러면 5억 중에서 4억은 이미 회사가 확보해 놓은 거예요. 아직 1억은 더 불입을 해야 될 돈이다. 그런데 회사가 말이죠. 자금 사정이 좋은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액을 쭉 불입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종업원들의 퇴직은 점점 많고 신입사원을 모집을 안 하다 보니 요즘처럼 퇴직자는 발생하면 그대로 두고 퇴직자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인력 규모가 줄어드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매년 이게 줄어들 수가 있죠. 직원이 많았을 때보다 인원이 줄어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찾아서 안 쓰니까. 그러면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가령 4억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4억 8천만 원이 만약에 됐다. 그렇게 되면은 8천만 원이 초과됐잖아요. 그것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 초과된 금액만큼은.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그 8천만 원은 자산 쪽에 표시하고 자산 쪽으로 그리고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내에서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교재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 부분이. 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한다.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이다 하는 거하고 확정급여형은 불입할 때 자산 처리하는데 그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하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가지고 설정하면서 비용 처리하죠.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네 55페이지에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 다음에 2번에
저 2번이 확정 기여형이군요. 그리고 3번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책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사례를 보면 C사는 2021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고요. C사가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기말 현재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그 비용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돼요. 비용 처리했고 불입한 것은 대변의 현금이나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을 것이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는 불입액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된다. 다음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보겠습니다. 자,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아까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한다라는 말이 없었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여기 퇴직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지급을 하는데 보고기간 말 이후에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해서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이 말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즉 회계 처리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즉 퇴직연금 충당부채와 연금 미지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나란히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초과할 때는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B사는 2021년 1월 1일에 개업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다. 2021년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했다. 2021년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은 11,000원이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납부했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1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불이백을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하죠. 이것은 불이백에 대한 회계 처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회계 처리는 충당 부채 설정하는 회계 처리이죠. 퇴직금 추산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이 두 개가 각각의 건입니다. 회계 처리 2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는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자산 쪽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쪽에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이렇게 나란히, 예. 우리가 이제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나란히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차감 계정들이. 그래서 이것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표시한다. 부채 쪽에 표시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부채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부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부채의 차감 계정. 이게 나란히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빨리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용자산이 2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11,000원만 표시해야 되고 9,000원은 자산 쪽에 표시해야죠. 투자자산 쪽에 9,000원을 투자자산 항목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9,000원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투자자산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왜 여기 와 있지? 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했구나. 그것은 투자자산으로 본다. 자, 다음은 이제 비유동 부채의 장기 미지급금. 우리가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기록하겠죠. 또 기타의 충당 부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충당 부채라는 의미는 과거의 사건이나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그 의무를 충당한다 해서 과거의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는 과거에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충당 부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유동 부채를 중심으로 해서 개정 과목을 정리했고요.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을 보게 되면은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정리했던 내용하고 이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건 없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자본이죠. 근데 이 앞에 본문에서는 우리가 추가된 게 없는데 뒤에 그 분계 연습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 자본 거래에서도요. 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이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그 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추가하도록 하고 우선은 나와 있는 내용만 한번 점검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자본금이라는 분류 아시죠? 자본의 자본금 하면은 뭐예요? 법정 자본금으로서 액면 금액, 주당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자본금을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금은 그럼 언제 회계 처리가 일어나느냐? 주식을 발행할 때 또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주식을 소각할 때 자본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를 액면가 5,000원짜리인 주식을 현금으로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대변의 자본금은 5,000원, 차변의 현금이 5,000원 들어오는 것이죠. 무조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본금은.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박스는
한 주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했는데 액면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4,900원을 받았다. 그럼 100원은 왜 못 받았느냐? 100원은 현금을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그 100원을 우리는 뭘로 표시하느냐면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형식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설명이 그건데요. 액면 발행이라 하더라도 신주 발행비가 발생하면 그것을 뭐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하지 말고 주식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 더하도록 돼 있어요. 가산해라, 더해라 하는 얘기죠.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면 발행을 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개정 과목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주식 발행 비용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자본 잉여금이라는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 3개 정도는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암기사항으로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하죠.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켜야 됩니다.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주식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가산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주의를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것으로 죽음의 납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의 금처럼 자산이 들어오는 죽음을 받은 금액이 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상증자는 뭐냐면은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기 때문에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대변에는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은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면은 이게 뭐를 받느냐? 받는 게 없습니다. 뭐 가지고 발행하냐면은 (2월) 이익 잉여금. 우리가 주주에게 주주에게 주식을 주려면은요, 영업을 한 그 이익을 가지고, 2월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주식 배당이라고 그러죠. 주식 배당.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주식을 나눠주는 그 주식 배당은 말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어요. 그냥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차변에 오른 개정 과목은 2월 이익 잉여금입니다. 현금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때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했는데 돈은 10,000원을 받았다. 2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5,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요거 하나 더 적어 놓으시는데요. 요 아래에다가 제가 메모장에다 좀 적겠습니다. 꽤 중요한 내용인데, 이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나왔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지금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서로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제도 우리가 이제 뒤에 그 분계 연습에 요 예제가 있어요. 주식을 할증 발행을 했는데 과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분계하는 연습할 때 이 상계하는 거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제가 5,000원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잔액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부터 상계하고 나머지만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요것도 자본 잉여금이에요. 감자 차익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감자는 조금 전에는 이제 증자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걸 유상증자 시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증자고, 감자는 뭐냐? 감자는 차변의 자본금이 오는 게 감자예요. 감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줄여주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 감자에도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증자도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죠.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주는 것이고, 또 유상증자는 신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물론 기존 주주가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감자는 주식 대금을 주주에게 주지 않고 기업이 무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만큼 주식을 회사가 없애버립니다. 그걸 없애는 걸 우리가 소각한다고 그래요. 주식을 소각했다. 그런데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이 발생하려면요, 주주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상감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상으로, 여기 유상감자라고 했죠. 유상감자를 할 때 유상으로 지급한 돈이 액면가보다 작았을 때 기업이 이익이 난다. 그게 감자 차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자본금, 여기 주식 한 주가 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5,000원짜리 한 주를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에게는 4,000원을 주었습니다. 현금을. 주주는 액면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주식을.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은 5,000원 자본 감소하고요. 대변의 자산은 4,000원이죠. 자산 감소가. 그러면 1,000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감자 차익 1,000원.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으로서 자본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유상감자를 하는데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 기존의 감자 차익을 의미한다. 자,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네, 여러분 이 설명은 좀 잘못됐습니다.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취득한 경우예요. 자, 보세요. 액면가 이상으로. 예, 위하고 반대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말, 예, 좀 많이 헷갈리게 넣어놨네요. 자, 금액을 넣어볼게요. 자, 감자를 할 텐데, 한 주 5,000원 감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자 차익에 대한 것이죠. 과거에 감자 차손이 있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면서 봐. 이게 감자 차손인가? 이게 뭔가?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기존의 감자 차익을 의미한다. 이번엔 감자 차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자본금을 5,000원 주식 한 주를 사가지고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주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얼마를 지급했냐면 8,000원을 지급했어요. 8,000원을. 조금 전에 이 경우하고 반대죠. 4,000원에 샀는데 이번에는 8,000원에 샀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를. 그럼 회사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했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도고요. 이때는 2021년도예요. 작년에 감자 차익이 얼마 있었어요? 1,000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을 지금은 감자 차손이 발생한 거예요. 이 1,000원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여기 감자 차익, 여기 기존의 감자 차익을 의미한다. 요 1,000원을 여기다 기록해. 그리고 감자 차손은 얼마만 인식하냐? 2,000원만. 2,000원만 인식하면 됩니다. 자, 결국에 여기에서도 어떤 부분이 우리가 여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넣어야 되냐면은 조금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 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메모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여기다 좀 그거 메모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뭘 메모하냐면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고 감자 차손은 자본조정입니다. 분류는 달라요. 그런데 서로 상계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자본 쪽에 감자 차익도 잔액이 있고 감자 차손도 잔액이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회계처리. 둘 중에 하나만 잔액이 있어야 돼. 조금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마찬가지예요. 잔액은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잔액은 합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잔액은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상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여기서 지금 이 모델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상계 처리한 거예요, 이게. 자, 다음은 이제 자본 조정에 관련된 개정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 거래에서, 즉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 액면가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자본 거래 중에서 나머지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이게 다 자본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주하고의 거래가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부르는데, 자본거래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나머지 항목이 자본조정이다, 이런.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그 차액을 기록합니다. 이게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는 반대로 차변의 잔액이 존재하죠. 차변에. 왜 그러냐 하면은 주식을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발행했다. 현금을 4,000원 받았다 이걸. 그러면 1,000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그리고 감자차손. 조금 전에 감자 차익의 반대죠. 자,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주주에게는 4,000원만큼만 지급했습니다. 아니죠. 더 많이 지급해야 돼요.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걸 감자차손이라고 합니다. 자본 조정으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감자차손, 감자차익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네, 이거 외에도 우리 이제 주식 우리 자본 조정 개념 과목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말고도 자기주식 처분 손실 등이 있습니다. 개정 과목 암기 정리하는 거 여러분 꾸준히 개정 과목 정리 암기는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개정 과목이 4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요 2개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이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개정 과목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우리가 FAT 1급 교재로 준비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건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거를 혹시 인쇄물을 나눠드렸는지 이거 혹시 제가 인쇄해드린 적 있나요? 예. 그래서 이 매도가능증권을 좀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하고 다른 점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 우리가 이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평가 손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는 자산을 평가한 거잖아요. 유가증권이나 또는 유형자산을 평가한 건데 평가 손익이 단기의 손익으로 가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 평가 손익인데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는 손익을 우리가 자본으로 분류하거든요. 그 자본으로 분류한 그 부분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이것도 2개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고 평가 이익이 잔액이 다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상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순이익으로 가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정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재평가 잉여금 우리가 앞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델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재평가 잉여금 그겁니다. 네, 재평가는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한 것이 재평가 잉여금이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재평가
손실입니다. 재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본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익잉여금 그리고 배당, 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 부분이 좀 있는데 요 끝부분 마무리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우리가 부채와 자본에 대한 이론 문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이익잉여금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